대량의 영석원기가 내기로 전환되면서 염천의 단전 속 기선이 끊임없이 팽창했다. 마침내 단전이 터질 듯 꽉 차올랐지만 다행히도 수정강 신결의 효과로 단전이 한층 강화되었고 괴어의 살코기가 단전의 탄력을 더욱 높여주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미 문제가 터졌을 것이다. 웅. 기선이 갑자기 3할쯤 눌리며 처음 크기로 줄어들었다. 염천은 눈을 번쩍 뜨고 천천히 한 줄기 탁기를 내뿜었다. 마침내 련기경 10중 천봉에 도달했다. 응진경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군. 응진경으로 오르려면 내기를 반드시 증기로 정련해야 한다. 이 과정은 몹시 험난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내기를 압축하기가 더욱 힘들어 심지어 역류를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염천이 돌파하기 훨씬 쉬운 이유는 순원공의 내기가 세상에서 손꼽힐 만큼 정순하고 내기 제어가 탁월해 마음이 앞서고 힘이 따르지 않는 일이 거의 없다. 다만 정식으로 관문을 넘기 전에는 더는 영석원기를 정련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정순한 원기라도 체내 내기와 조화를 이루는 시간이 필요하고 있는 응진경 돌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염천은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어둠 속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엽과 족회까지 아직 보름 남았다.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군. 유은종에서 풍엽성까지는 12,000리의 천리마를 타도 열이틀은 걸린다. 중간에 장애라도 생기면 보름으로도 모자라다. 하지만 이 세계는 염천의 전생과 다르다. 천리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천봉국에서 가장 빠른 말은 반요마 귀한옥사자다. 요수의 혈통을 이어받은 존재로 하루 3,300리를 달린다. 마귀대 초원에서 태어나 길들이기 극히 어렵고 보통 개체도 금 10만 냥에 팔린다. 드물 때는 20만 냥까지도 오른다. 무인이 돈을 잘 번다고는 하나 실제로 귀한 옥사자를 살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무인은 돈을 물처럼 쓰기 때문이다. 염천만 봐도 나흘 닷새 만에 은 2만 냥을 벌었지만 단약 하나 사면 거의 빈털터리가 된다. 특히 월급 단약은 말보다 더 비쌀 때도 있다. 외문장로에게 보름간의 휴가를 청한 염천은 곧장 길에 올랐다. 그는 청종말을 타고 하루에 1,200리를 갔다. 값쓰는 5,000냥, 하루 2,000리를 달리는 흑종마는 살 돈이 없어 포기했었다. 당시 실력으로는 통제도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랴. 산 아래에서 염천은 말배를 세게 치며 속도를 높였다. 청풍진을 지나면 유은종과 가장 가까운 도시 청풍성이다. 청풍성 남문을 통과하자 시야가 탁 트였다. 푸른 하늘, 흰 구름, 질풍처럼 스치는 바람, 끝없이 펼쳐진 평원대지. 그 모든 풍광이 염천의 눈앞에 펼쳐졌다. 번개처럼 달리는 말 위에서 그는 절로 고개를 들어 함성을 내지를 뻔했다. 자신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무협소설 속의 강호 협객들처럼 일거밀인 강호를 떠돌고 싶었다. 물론 지금의 그는 아직 강호를 떠돌고 있다고 하긴 어렵다.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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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닥. 근처에서 몇 명의 강호 협객이 말을 몰아 다가왔다. 소년 형제, 우리는 정산맥으로 요수를 사냥하러 가는 길이네. 함께 하지 않겠는가? 염천은 속도를 줄일 뜻이 없어 고개만 돌려 말했다. 미안하네. 급한 일이 있어 그러네. 돈 버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 우리의 실력이라면 3급 요수 정도는 아무 문제도 없네. 우두머리로 보이는 너른 갓을 쓴 흉터남이 넌짓이 설득했다. 염천은 싸늘하게 웃었다. 미안하지만 사양하지. 이랴. 재갈을 잡아당기자 청종 많은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저 자식 영리하군. 속이기 어렵겠어. 흉터남의 표정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두목, 왜 그냥 보냈습니까? 청종말을 타고 있는 걸 보면 몸에 값나가는 물건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한탕하면 반달은 호의호식합니다. 그러게요. 아무래도 어느 가문의 도련님 같은데요. 흉터남이 버럭 고함쳤다. 너희가 뭘 아나?
저 자식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몸에서 살기가 흐른다.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다. 잘못 건드리면 도랑의 배 뒤집힌다. 그는 곧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다. 곧 연말이다. 이 일대 1000리안의 작은 문파 제자들이 모두 귀향 길에 오른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맞습니다. 두목은 역시 보는 눈이 남다르십니다. 자, 가자. 그들은 고삐를 돌려 청풍성으로 되돌아갔다. 멀리서 염천은 냉소를 지었다. 저 인간들은 분명 그를 강호 경험이 없는 문파 제자쯤으로 여겨 틈만 나면 틀림없이 정산맥으로 꿰어가 살인강도 짓을 할 셈이었다. 하지만 염천은 비록 강호를 떠돌아본 적은 없어도 강호 경험만큼은 풍부했다. 모두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수십 권의 무협소설 덕분이었다. 수만 리 떨어진 곳, 또 한 명의 소년이 청종말을 타고 번개처럼 달리고 있었다. 소년은 순백의 긴 옷을 걸치고 보도를 등에 맸으며 준수하고 시원한 용모는 염천과 몇 분 닮은 듯했다. 자양종의 산문은 저 앞이다. 형과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과연 먼저 와 있을까? 소년은 멀리 시선을 던졌다. 웅대한 산맥이 자태를 드러냈다. 희미한 자색이 감돌고 기세가 하늘을 뒤덮는 듯 장엄했다. 잠시 후 그는 산기슭에 도착했다. 염당, 왔구나. 산기슭에는 자양종 제자들이 여럿 모여 있었다. 모두 자색 의복을 입고 등 위에 불태양 문양이 수놓여 있었다. 그중 눈썹이 굵고 눈이 큰 소년이 먼저 인사했다. 준수한 소년이 말을 세우며 달려왔다. 형, 너희 자양종 정말 좋구나. 북설산장에서 지낼 때는 눈이 자주 내려서 눈더미가 한 자나 쌓일 때도 많았어. 굵은 눈썹의 소년은 바로 염천의 큰아버지 아들 염풍이었다. 준수한 소년은 그의 아우 염당이다. 두 사람은 각각 팔품종문인 자양종과 북설산장에서 제자로 받아들여졌으며 재능은 염천보다 훨씬 높았다. 염풍이 말했다. 나는 북설산장에 가고 싶었지만 재능이 부족해서 안 되었지. 너도 너무 욕심내지 마라. 염당은 웃으며 염풍을 유심히 살폈다. 형, 연기경 구중 천봉이 되었구나. 나쁘지 않아. 3년 안에 련기경 4층 초기를 시작으로 련기경 9층 정점에 이르렀다면 중상급 자질이라 할 수 있었고 문파에서도 이전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찌 나만 하겠어. 지금쯤이면 련기경 10층이겠지? 엽봉은 엽당의 수련 깊이를 전혀 가늠할 수 없었다. 아니, 아예 상대의 기운을 볼 수 없다고 해야 했다. 엽당은 약간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간신히 응진경에 들어섰다. 아직 진기가 안정되지 않았어. 내가 응진경에 들어갔다고? 엽봉이 놀랐다. 련기경 10층 정점과 응진경 사이는 겉으로 보기엔 한 걸음 차이지만 그 한 걸음을 넘기란 지극히 어려웠다. 많은 중상급 자질이 제자들도 반년은 걸려서야 그 벽을 넘어 진정한 내문 제자가 되곤 했다. 형제 사이에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었기에 엽당은 화제를 돌렸다. 그 얘긴 그만두자. 연말 가문대회가 곧 열리는데 그 폐물 엽진이 얼마나 진전했을지 모르겠다. 여전히 련기경 7층에도 못 올랐다면 같은 가문이라는 게 창피할 지경이야. 엽봉은 질투심을 거두고 희죽 웃었다. 수련은 갈수록 더디지. 내가 보기엔 련기경 6층 후기가 고작일 거다. 마침 잘 됐지. 집에 돌아가면 한번 깨우쳐 주자고. 자기가 얼마나 폐물인지 알 필요가 있어? 돌아보면 그 시절도 꽤 기억난다니까? 날마다 하인이 붙어있고 기분 나쁘면 엽진을 괴롭히곤 했지? 근데 그놈도 참 고집스러웠어. 부모에게 한마디도 안 했으니. 말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우리 아버지는 자양종 내문 장로인데 엽진 아버지를 뭐가 무섭다고. 엽가의 가장이라 한들 말이지. 그나저나 아버지는 오늘 돌아오시나? 엽봉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늦는다고 하셨어. 우리는 먼저 오라더군.
그렇군. 그럼 가자고. 엽진은 아마 이미 유은종을 떠났을 테고 여편은 지금쯤 어느 정도까지 올랐을지 궁금하네. 엽가에서 엽당이 가장 인정하는 이는 단연 여편이었다. 당시 그는 련기경 5층 중기였고 상대는 5층 후기였다. 그 때문에 꽤 오랫동안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제 3년이 지났으니 자신이 이미 추월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엽봉은 더 이상 엽당을 뛰어넘을 희망이 없었고 게다가 상대는 친동생이었다. 동생이 이름을 떨치면 자신도 덩달아 이익을 얻는 셈이었다. 천령 대륙에서 여인이 고수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아마 지금의 수위는 나랑 비슷할 거다. 엽당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꼈다. 가자. 그래. 두 사람은 말을 타고 질풍같이 달렸다. 청원하. 낙성 제1의 큰 강, 길이 2700리, 가장 넓은 곳은 20리에 달했고 가장 좁은 곳도 2~3리였다. 강 위에는 나무로 만든 배들이 별처럼 빽빽하게 오갔다. 엽진은 말을 끌고 배머리에 서서 멀리 시선을 두었다. 저 앞에는 웅대한 성곽이 사각 형태로 우뚝 서 있었고 중앙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탑이 세워져 있어 면리박에서도 모든 것이 뚜렷하게 보였다. 저 협객날이 고향에 가시나 봅니다. 물살을 가르며 노를 젓던 뱃사공이 푸른 옷을 걸치고 보검을 맨 채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미동조차 없는 엽진을 보고 감탄스레 물었다. 엽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3년 만에 귀향이오. 지난 2번의 연말 가문대회는 돌아가지 않았다. 가봤자 수치만 쌓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가문에서 부르지 않아도 그는 돌아갈 것이다.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기 위해. 잘하셨습니다. 집만큼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뱃사공은 집에 있을 아내를 떠올렸는지 따스한 미소를 지으며 피로도 있는 듯했다. 엽진은 사실 마음 한편이 복잡했다. 귀향하면 부모를 만나야 했다. 지금의 그는 이 세계 엽진의 영혼과 융합해 모든 감정을 받아들였지만 몸을 지배하는 의식은 여전히 자신이었다. 다시 말해 상대의 의식은 사라졌고 자신은 본래 21세기의 그 은하였다. 배가 폭우에 닿자 엽진은 은덩이 하나를 뱃사공에게 던졌다. 협객날이 이럴 것까지는? 뱃사공은 놀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엽진은 손을 휘저으며 말에 올라 낙성을 향해 달려갔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뱃사공은 감탄과 기쁨이 뒤섞였다. 무인은 호쾌하고 답답한 구석이 없으며 돈 따위에 연연하지 않는다. 게다가 은 열량이면 아내에게 예쁜 옷을 서너 벌 사주고도 남을 액수였다. 아내가 정말 좋아하겠지? 낙성. 성문병사에게 엽가 제자령패를 보이자 엽진은 곧장 말을 몰아 성 안으로 들어갔다. 엽가는 낙성 남쪽에 자리하고 있었고 천묘에 달하는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문 앞에는 사람 키 2배가 넘는 석사자 한 쌍이 서 있었고 붉은 대문에는 청동고리와 못이 번쩍였으며 문 앞의 가인들은 옷차림 단정하고 기세가 당당했다. 분명 련기경 무사들이었다. 진소가주다. 진소가주가 돌아왔다. 말발굽 소리를 들은 가인들이 고개를 들었다. 청의 소년을 확인하자 모두 눈빛이 밝아지며 크게 외쳤다. 소가주님, 제가 말을 맡겠습니다. 한 가인이 서둘러 달려와 고삐를 받았다. 말에서 내린 엽진이 물었다. 부친과 모친은 계시느냐? 가인은 바로 대답했다. 가주님과 부인마님 모두 집에 계십니다. 이미 사람을 보내 알려두었습니다. 좋다. 바로 문 안 들이러 가겠다. 대문을 지나 가인의 안내를 받아 엽진은 대강당 앞에 섰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엽진은 곧장 걸음을 내디뎠다. 대강당은 광활했고 안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40즈음의 나이로 귀족적인 창백한 얼굴, 큰 체구에 멀리서도 억압적인 위엄이 어른거려 감히 시선을 맞출 수도 없었다. 여자는 30을 갓 넘긴 듯했으며 절세 미모에 품위가 넘쳤다. 또렷한 눈동자는 엽진과 똑같았고 자태는 어떤 아가씨에도 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바로 엽진의 부친 엽천호와 모친 자목청이었다. 부친, 모친. 엽진은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이끌기라도 하는 듯 했다. 자목청은 감격이 어린 얼굴로 다가와 엽진을 부축했다. 돌아오니 얼마나 좋으냐? 잘 돌아왔다. 엽천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무언가 느꼈는지 갑자기 탄성을 흘렸다. 진아, 너 련기경 10층 정점에 이르렀구나. 정말이요? 자목청은 감격한 나머지 그 부분을 보지 못했는데 이제야 자세히 살피니 엽진의 기운은 맑고 깊었으며 진기를 응축하기 직전이었다. 련기경 10층 정점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상태였다. 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치로 따지면 자목청은 기뻐해야 마땅했다. 남나종 외문 장로로서 수인은 폭언경 초기에 이르렀고 남편은 엽가의 가장이었다. 그녀 또한 아들과 딸이 남들에게 뒤처져 패물이라 불리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천재로 변해버리니 오히려 그녀는 잠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엽천호는 말없이 있었지만 눈빛 속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엽진은 이미 이유를 생각해 두었기에 가볍게 헛기침하며 말했다.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트이는 듯 느껴지고 수련이 아주 단순하게 여겨졌습니다. 마치 밥 먹고 물 마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거짓말이 복잡할수록 들통나기 쉽다는 것을 엽진은 잘 알고 있었다. 갑자기 통달했다는 말이냐? 엽천호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자목청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남편에게 말했다. 이런 일이 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남나종에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처음 입문했을 때는 아주 평범했고 천부도 중하 정도였지만 1, 2년이 지나자 갑자기 총명해지며 수위가 연달아 돌파해 지금은 핵심 제자가 되었어요. 그 말은 우리 진아도 천재란 말인가? 엽천호는 남나종의 그 제자 따위에는 관심 없었다. 오직 자신의 아들이 중요할 뿐이었다. 자목청이 말했다. 정확히 말하면 후천적인 천재예요. 후천이든 선천이든 상관없지. 어쨌든 천재라면 됐지? 하하, 우리 진아가 천재라니 정말 기쁘구나. 엽천호는 호탕하게 웃었고 기세가 빛을 뿜었다. 엽진은 부모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다. 두 분은 걱정 마세요. 오늘부터 저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지. 고작 3년 만에 련기경 2중 초급에서 련기경 10중 정점까지 도달했으니 누가 감히 우리 아들이 부족하다 말하겠느냐? 자목청은 엽천호를 가볍게 밀며 말했다. 기쁜 건 알겠지만 진아가 막 돌아왔잖아요. 조금 쉬게 하고 이따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그렇지. 진아야, 내 벼로는 이미 정리해 두었다. 피곤할 테니 가서 목욕이라도 하거라. 그럼 전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대청을 벗어난 엽진은 기억을 더듬어 자신의 벼론으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도련님. 초록 옷을 입은 한 소녀가 이미 벼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엽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수인이,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네. 수인이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도련님도 많이 크셨잖아요. 하하, 맞는 말이네. 목욕물은 준비된. 수인이는 엽진이 여전히 친근함을 잃지 않자 안도의 숨을 내쉬며 얌전히 말했다. 전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욕실. 수증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수인이를 나가게 한 뒤 엽진은 옷을 벗고 물에 몸을 담갔다. 아, 정말 좋다. 엽진은 다리를 뻗고 누운 채 눈을 감았다.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순조로웠다. 무엇보다 엽천호와 자목청에게서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았다. 마치 본래부터 그의 부모였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엽진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21세기에 그는 부모가 누구인지조차 몰랐다. 그는 고아원에서 데려와졌고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를 다니며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이 세계로 오니 그는 부모를 갖게 되었다. 혈육의 정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그는 그것을 마음 깊이 누리고 있었다. 저녁은 매우 풍성했다. 물론 주제는 식사가 아니었다. 진아야, 그때 왜 남나종으로 가지 않았느냐? 그곳에 갔다면 너도 우리가 돌볼 수 있었을 텐데. 자목청은 남나종 외문장로로서 권하는 내문장로보다 낮았지만 자주 집에 들를 수 있었고 남나종이 낙성에서 멀지 않아 2, 3일 거리만 가면 도착할 수 있었다. 엽진이 말했다. 밖에서 혼자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한 선택입니다. 자목청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맞는 말이구나. 남나종에 갔더라면 지금 같은 성취를 거두지 못했을지도 몰라. 괜히 너를 오해했었구나. 엽천호는 술을 한 잔 들이키고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 들어 응심경 돌파의 희망은 보이느냐? 유은종 내문제자 평가대회가 몇 달 뒤면 시작된다. 아마 이달 말쯤일 겁니다. 확실한 것이냐? 자목청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엽진이 설명했다. 이미 몸 안에 한 줄기 증기가 응결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수련하는 순원공은 이미 오중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흑. 엽천호와 자목청은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천풍국 5대 종문에는 인간극 공법이 많지만 대부분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남나종에도 순원공이 있었지만 련기경에서 순원공 5중을 달성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으며 하물며 5중 정점이라니 더욱 놀라운 일이었다. 자목청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남나종 외문 제자였을 때도 수련한 것이 순원공이었지만 5중 정점까지만 갔지? 설마 호랑이 아버지의 호랑이 아들이 아니라 호랑이 어미의 호랑이 아들이란 말이구나. 우리 아들이 나보다 훨씬 낫구나. 엽천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는 엽진이 얼마나 뛰어난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적어도 무공수련에서는 다른 천재들에 전혀 뒤지지 않았다. 그래, 나쁜 소식 하나는 알려야겠다. 엽당과 엽현이 이미 응심경을 돌파했다. 자목청이 심각하게 말했다. 원래 말할 생각은 없었다. 엽진이 상처받을까 걱정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더 큰 충격이 오기 전에 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엽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엽현이 응심경에 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모르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해서설현이 유은종에 와서 혼약을 파기하자고 했습니다. 혼약을 파기했다고? 엽천호는 손에 든 젓가락을 두 동강 내며 얼굴이 험악해졌다. 옥청아, 내가 뭘 했느냐? 이 혼사는 믿을 게 못 된다고 했잖아. 결국 일이 이렇게 됐다. 당당히 우리 아들을 버리고 가겠다니 이제 지나더러 어쩌라는 거냐? 자목청은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나와 해서설현의 어머니는 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였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내가 직접 가서 이야기해볼게. 무슨 이야기를 더 하겠다는 거냐? 우리 진아가 좋아할 여자가 없다고 생각하느냐? 엽진은 담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두 분은 걱정 마세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파기하겠다니 하면 되는 것이죠. 어차피 저는 이렇게 일찍 혼이 날 생각이 없습니다. 자목청은 그래도 어머니였다. 아들이 억울함을 당했는데 편할 리 없었다. 몇 년 지나면 분명 자기 선택이 잘못이었음을 알게 될 거예요. 이미 틀린 선택이지. 우리 아들이 천재인데 앞으로 어떤 여자를 못 만나겠느냐. 엽천호는 자목청보다 더 과격했다. 더 이상 이 화제를 이어가고 싶지 않았던 치목청이 입을 열었다. 설령 설설현의 일은 잠시 제쳐두고 당장 중요한 것은 연말 가족회야. 이번에 엽가에서 참여하는 제자는 모두 18명, 그중 상위 3명은 가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고 1등은 하품 연계저물 1개를 하사받는다. 하품 연계저물이라는 말에 엽천의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지금 그가 가진 것은 중품 연계저물이라 너무 눈에 띈다.
응진경의 무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폭원경의 무인조차 탐낼 수 있으니 안전하지 않다. 만약 하품 연계저물이 있다면 많은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연말 가족회 1등은 내가 가져오겠습니다. 밖에서 보면 엽천이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정작 본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좋다. 이 기백 마음에 드는구나. 내가 1등을 하든 못하든 나와 내 어미는 이미 하품 연계저물을 하나 준비해 두었다. 치목청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 내가 남나종 외문장로로 수년간 쌓은 저축도 조금은 있으니. 엽천은 미소 지었다. 이런 부모를 둔 것은 그의 복이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의 손으로 얻는 것을 더 좋아했다. 물론 지금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다. 부모 역시 그가 1등을 차지할 것이라 크게 기대하고 있진 않았다. 결국 련기와 응지는 완전히 다른 세계니까.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엽천은 자신의 별원으로 돌아갔다. 달빛은 물처럼 고요히 흐르고 엽가는 한치의 소리도 없는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방 안. 엽천은 침상 위에 결가부좌하고 고르고 강력한 호흡을 이어갔다. 밖은 조용했지만 그의 몸속은 바람이 일고 구름이 이는 듯 소란스러웠다. 내기가 평소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대주천 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순환이 한 번 돌 때마다 단전의 기륜에는 미세한 액체 형태의 증기가 하나씩 더해져 중심부에 모여들었다. 한 시즌 후 눈을 번쩍 뜬 엽천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히 많은 사람들이 련기십중 극한에서 반년씩 멈춰있는 게 아니었구나. 진기를 전환하는 건 정말 힘들다. 아무리 천재라도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속도라면 열흘 뒤에는 응진경에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정확히 말의 돌파 시점을 스스로 아는 사람은 극히 적다. 하지만 엽천은 달랐다. 그의 영혼력은 상식을 뛰어넘어 2배나 강했고 연기에서 수행한 순원공 역시 그 정밀함이 최고 경지에 도달해 돌파 시기와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었다. 오차도 거의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실험해본 사실이었다. 탁탁. 탁한 숨을 길게 내쉰 뒤 엽천은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가 검법을 연습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엽가는 완전히 떠들썩했다. 가족회가 벌어지는 것도 아닌데 엽가의 2 대천재가 마침내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엽두옹과 엽현. 2 사람은 엽가뿐 아니라 락성 전체에서도 유명한 천재라. 12살의 나이에 련기 5중 초기를 달성한 이와 5중 중기를 달성한 이, 한 명은 7팸 종문 북설산장에서, 다른 한 명은 천봉국 제1종문 비취곡에서 제자로 받아들여졌다. 일시적으로 가장 빛나는 2 천재였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다. 그 외에도 엽풍의 명성도 꽤 컸지만 2 사람보다는 다소 떨어졌다. 그 세도에도 엽가에는 이미 종문에 들어간 제자, 외부에서 수련 중인 제자, 사부를 따라 천하를 유랑하는 제자 등 다양한 인재가 많았다. 지금 그들 모두가 차례로 돌아와 1년에 한 번 열리는 가족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엽가 하인들에게는 누가 1등을 차지할지 맞히는 것이 가장 큰 재미였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몰래 내기를 한다는 소문도 있었다. 가장 높은 배당률은 당연히 엽두옹과 엽현. 의외로 엽풍은 3위가 아니라 5위로 밀려났고 3위에는 사부와 함께 천하를 유랑했던 엽회, 4위에는 외부에서 수련 중인 연민이 올랐다. 엽천은 아예 최하위, 18위였다. 이 모든 사실을 엽천은 알지 못했고 설령 안다고 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이다. 1등은 원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쟁취해야 하는 법이니까. 엽가 서쪽 무대. 몇 명의 젊은이들이 걸어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앞에는 검은 옷을 입고 전신에서 미약한 철혈의 살기가 배어나오는 16, 17의 소년이 서 있었다. 허리에 전도를 찬 모습이 강직했다. 옆에 형, 이번 연말 가족회에서 형님만이 엽두옹과 엽현 2 사람과 1등을 놓고 다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을 건 소녀는 엽회를 매우 숭배하는 듯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옆에는 담담하게 말했다. 내가 13살에 절학갱문 사부 문화에 들고 3년 넘게 천하를 돌아다니며 천봉국 마귀대초원, 외국도의 달라국, 흑룡제국 수천만 인구의 대지, 장백강에서 흑상어를 잡고 니우 사막에서 한 달을 버텼다. 가장 힘들 때는 사흘 밤낮을 먹지도 자지도 않고 살아남았다. 그런 나에게 가족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연민도 외부에서 수련했다고 하지만 연기 10중일 뿐 걱정할 가치가 없다. 수련했다고 다 대단한 줄 아느냐? 종문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종문 시스템의 위력을 모르는 법이다. 멀리서 몇 명이 더 걸어왔다. 백의를 입은 옆두옹이 옆에를 도발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옆에가 그를 힐끗 보았다. 맞다. 종문의 육성 시스템은 뛰어나다. 하지만 수십 명을 직접 배워본 사람 앞에서 내가 몇 %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람을 배웠다고? 나는 또 무슨 말을 하나 했다. 옆두옹이 폭소하며 손가락으로 옆에를 가리켰다. 북설산장에서 내가 익힌 것은 살인도법이다. 적지 않게 베어넘긴 놈들이 있다. 내가 죽인 건 너보다 약한 자들이겠지? 강한 자에게 도전해본 적은 있느냐? 생사의 벼랑 끝에 선 적은? 패배를 승리로 뒤집어 본 적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살인을 말하고 있군. 옆에가 연달아 던진 3마디의 옆두옹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억지로 반박했다. 지금 말 다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가족회에서 승부를 가리면 되는 거다. 가자. 디업당 일행이 떠나자 디업의 곁에 있던 소년이 말했다. 디업의 형, 전 형을 지지해요. 디업당이 뭐 그렇게 대단한가요? 디업회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진지하게 말하면 그의 실력은 나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조금 강해. 북설산장의 살인도법은 천풍국 제일이지. 아무도 맞설 수 없어. 하지만 승부가 단순히 무력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지. 맞아요. 요즘 디업가에 새로 떠오른 인재는 없나요? 디업회가 물었다. 오강은 여전히 디업회 형, 디업현, 디업당, 디업민, 디업풍 5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형이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디업천은? 디업천. 여전히 패물이에요. 많아봐야 연기경 6층. 이상하네. 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연기경 6층이라니. 평균적으로 매년 한 층씩은 올라야 하는데 너희가 착각한 거 아니야? 말도 안 돼요. 그 녀석은 가주 아들이라는 것 빼면 아무 능력도 없어요. 디업가의 망신이죠. 대단한 제자가 없다면 내가 1등을 차지할 가능성은 6할은 되겠군. 디업회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3년 동안의 생사수련은 그의 미래를 단단히 다져주었다. 3일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연말족회가 시작되었다. 이른 아침. 디업천은 몸을 씻고 대충 옷을 다듬은 뒤 성간검을 들고 디업가 무대 쪽으로 향했다. 무대 앞은 발 디딜 틈도 없이 붐볐고 디업가에 사는 하인들과 무사들은 거의 모두 모여 있었다. 락성의 권세 있는 인물들까지 찾아와 디업가의 새 세대 실력을 살피고 있었다. 사방을 둘러본 디업천은 비교적 조용한 선수석에 자리를 잡았다. 귀빈석에는 디업천호와 치목청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디업천호의 오른쪽에는 비단옷을 걸친 다소 후덕한 체형의 중년인이 있었다. 움직임 하나에도 위압이 서려 있는 걸 보아 높은 직책을 지닌 자였다. 디업가주, 어느 분이 가주님의 아드님이요? 비단옷 중년이 웃으며 물었다. 디업천호는 이미 디업천의 자리를 발견하고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락성 성주님, 저 아이가 저의 불초한 아들입니다. 부디 웃어 넘겨주십시오. 그는 다름 아닌 락성 성주였다. 한 성의 병권을 쥔 무사이며 스스로도 폭원경 초기에 이른 강자였다. 하지만 디업천호 앞에서는 한 수 낮출 수밖에 없었다. 8대가 중 하나인 디업가는 작은 성 하나를 넘어서는 권세를 지니고 있었다. 락성 성주는 디업천을 주의 깊게 관찰한 뒤 의아한 눈빛을 띄었다.
소문은 역시 믿을 게 못 되는군요. 저 아이는 분명 련기경 10층 정점입니다. 응진경에 오르기까지 단 한 걸음. 디엽천호 옆에 치목청은 자부심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었다. 솔직히 말하면 부모인 우리도 놀랐습니다. 바깥에서의 단련이 큰 도움이 되었나 봅니다. 하하, 이번 디엽가 좋게는 평범하지 않겠군요. 벌써 기대되는군요. 강대한 영혼력으로 디엽천은 여러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다. 부모와 락성 성주, 그리고 삼숙과 디엽민, 마지막으로 사부를 따라 떠돌며 강호를 누빈 디엽회까지. 디엽민의 수련은 그보다 낮아 련기경 10층 후반이었지만 디엽회는 응진경 초기에 이른 강자였다. 게다가 여러 해 동안 강호를 떠돌며 실전 경험도 넘쳐났다. 이번에 돌아오면서 사부 단학객에게 비장의 수를 전수받았을 것임이 분명했다. 흥미롭네. 역시 그럴 리가 없었지? 5년 동안 련기경 6층이라니. 실제로는 10층 정점이라. 디엽회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있어 상대는 오직 디엽당과 디엽현뿐이었다. 갑자기 동쪽에서 강대한 기세가 치솟으며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하하하하, 연말족회의 디엽회천인 내가 빠질 수 없지? 무리가 갈라지며 건장한 체구, 범같은 걸음걸이를 가진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자색장포의 소매에는 화양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눈빛은 호랑이처럼 위압적이었다. 그는 바로 디엽천의 큰백부, 자양종 내문장로 디엽회천이었다. 그 옆에는 디엽훈과 디엽당이 따라오며 마치 자신들이 모두를 압도하는 존재인 양오만하게 굴었다. 그럴 만했다. 디엽회천은 디엽가에서 막강한 권세를 지니고 있었고 때로는 디엽천호와 대립하기도 했다. 자양종 내문장로라는 지위에 폭원경 후기에 이른 절정의 고수. 디엽가의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었다. 패천형, 이번 족회까지 오시다니 뜻밖이군요. 맞습니다. 패천형은 몇 년 동안 얼굴도 보기 힘들었는데 주변의 인물들은 앞다투어 그를 아부하며 맞았다. 디엽패천은 손을 가볍게 휘저었다. 좋다. 너희들의 체면을 세워주마. 그는 곧장 귀빈석으로 향했고 치목청에게 자리를 비우라는 눈빛을 보냈다. 거부할 수 없는 위압이 깃들어 있었다. 디엽천호는 얼굴빛이 굳었고 치목청은 상황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큰형님, 앉으십시오. 좋지. 그럼 앉도록 하지? 그가 손을 탁 내려놓자 무거운 소리가 울렸다. 멀리서 디엽천의 눈에는 분노가 번졌다. 흘러오는 기억 속에서 왜 이 세계의 디엽천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모두 디엽회천 때문이었다. 그는 자식을 극도로 감싸고 잘못이 있어도 끝까지 두둔했다. 이것이 결국 가주 디엽천호와 충돌을 일으켰고 장로회의 힘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게다가 자식들 간의 문제에 부모가 나서면 권위가 떨어지기 마련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 디엽회천은 예민하게 느껴 디엽천의 시선을 알아차렸다. 그의 수련을 보며 놀란 듯 옆에 디엽천호에게 말했다. 3년 만에 돌아오니 폐물이 사람 구실은 하게 되었구나. 안타깝게도 성강에는 여전히 못 끼겠지만. 디엽천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말씀을 삼가시게. 락성 성주가 양쪽을 말리며 앞으로 나섰다. 오늘은 디엽가 족회입니다. 사람들 보는데 이러지 맙시다. 패천형, 며칠 뒤 제가 술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흐흐, 성주님이 청하는데 내가 어찌 거절하겠소? 마침내 시비는 넘어갔다. 곧 결투가 시작될 시각이 되어서야 디엽편이 느긋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뒤에는 련기경 7층 이상의 여제자 둘이 따랐다. 락성 성주는 그녀를 보자 두 눈이 번쩍 뜨였다. 이 아가씨는 재능이 정말 뛰어나군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미 응진경 초정점이라니. 디엽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디업가 역사상 수련 속도는 단연코 그녀가 1등이지요. 디업 문화는 딸 하나는 정말 잘 낳았군. 락성 성주는 감탄했다. 디업 해처는 조금 찜찜한 표정이었다. 둘째 아들 디업당도 천재지만 겨우 2달 전 응진경 초기에 올랐다. 디업 편보다 분명 느렸다. 다행히도 상대가 넷째 동생의 딸이지 둘째의 딸은 아니었다. 그런 생각을 하며 디업 해처는 슬쩍 디업 천호를 흘겨보았다. 시간이 되어 디업 천호가 일어나 큰 목소리로 외쳤다. 디업가 연말족회를 시작한다. 규칙은 예전과 같다. 대련 중에는 점혈 전까지만 고의로 부상을 입히는 행위는 중벌이다. 그는 심판석의 삼장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삼장로가 일어나 외쳤다. 참가자는 모두 18명, 지금부터 제비를 뽑는다. 1번과 2번이 대련, 3번과 4번이 대련, 이런 식이다. 지금 시작한다. 제비 뽑기는 금방 끝났고 디업천은 7번을 뽑았다. 삼장로가 크게 외쳤다. 1번과 2번, 무대 위로. 1번은 디업초, 2번은 디업당이었다. 기권하겠습니다. 디업초는 한숨을 내쉬며 손을 들었다. 련기경 8층과 응진경 초기는 싸울 가치도 없었다. 삼장로는 다시 일어서서 외쳤다. 3번과 4번. 련기경 9층의 2명은 치열한 접전을 벌였고 결국 3번 디업화가 승리했다. 다음은 5번 대 6번. 승자는 6번. 이제 7번 디업천과 8번 디업풍. 무대 위로. 이름이 불리자 디업천은 숨을 고르고 무대 위로 걸어올랐다. 디업풍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련기경 6층의 폐물일 거라 여겼던 디업천이 10층 정점까지 올라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게다가 본인보다 한층이나 높았다. 디업천, 수련만 높다고 다가 아니다. 난 기술에서 너보다 앞선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건 무공우위뿐이었다. 디업천은 담담히 말했다. 말은 됐지? 시작하자. 디업풍은 분노에 불붙은 눈으로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열양불운수. 콱쾅. 폭열의 기운이 일렁이며 디업천을 집어삼켰다. 금강도수. 디업천은 기술을 돌리지도 않고 그대로 정면에서 금강권을 내질렀다. 주먹은 열기를 뚫고 디업풍의 팔과 부딪혔다. 퍽. 엄청난 힘이 디업풍을 삼키며 공중으로 날려보냈다. 그는 피를 뿜으며 무대 밖으로 떨어졌다. 귀빈석의 디업천호는 놀랐다. 한참 싸울 줄 알았는데 단 한 수였다. 디업해천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선수석에서 디업당이 냉소했다. 잠깐 잘난 척해라. 나만 만나지 마라. 그땐 체면이란 체면은 다 없어질 테니. 디업현 또한 놀랐다. 얼마 전만 해도 련기경 6층이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라왔는가. 아마 설현 누나 일로 자극을 받은 모양이었다. 천부는 없어 보였으니 아마 약물의 힘일 것이라 생각했다. 첫 라운드는 금방 끝났다. 승자는 2번 디업당, 3번 디업화, 6번 디업준, 7번 디업천, 10번 디업해, 11번 디업민, 14번 디업현, 16번 디업근, 17번 디업님이었다.